햇살의 책장 리얼리티 트랜서핑 1권 러시아 물리학자의 시크릿 노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2장 펜듈럼 파괴적인 펜듈럼 여기서 펜듈럼은 시계추, 단진자 등의 진동추라는 뜻입니다. 어떤 집단의 생각이 한 방향으로 초점 맞추어지고 그 결과로 각자의 사념 에너지의 매개 변수가 동일해질 때 하나의 구조체가 생겨난다. 개개인의 사념 에너지는 합쳐져서 하나의 흐름을 이룬다. 그리하여 이 에너지의 바다 한가운데에서 정보의 기반을 둔 하나의 독자적 에너지체인 에너지 펜듈럼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 구조체는 독자적인 생애를 시작하고 그 창조에 참여한 사람들을 자신의 법칙에 복종시킨다. 그런데 이것을 왜 펜듈럼이라고 부르는가? 펜듈럼이 더 높이, 더 빠르게 흔들릴수록 더 많은 지지자들이 자신의 에너지를 거기에 보태주기 때문이다. 모든 펜듈럼은 고유의 특징적 주파수를 가진다. 예를 들어 펜듈럼은 일정한 간격으로 힘을 가해야만 흔들리게 할 수 있다. 이 주파수를 공명 주파수라고 부른다. 펜듈럼을 지지하는 사람의 숫자가 줄어들면 펜듈럼은 흔들림이 느려지다가 결국 움직임을 멈춘다. 펜듈럼을 흔들어줄 지지자가 없으면 펜듈럼은 멈추고 한 존재로서의 죽음을 맞이한다. 죽은 펜듈럼의 예를 몇 가지 들어보자.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다신교, 석기, 고대 무기, 옛날 패션, 레코드판 등 다른 말로 지금은 쓰이지 않는 오래된 것들이 모두 그렇다. 당신은 아마도 이 모두가 정말 펜듈럼이란 말인가 하고 놀랄 것이다. 그렇다. 사람들의 사념 에너지에 의해 그 특질이 형성된 모든 구조체는 펜듈럼이다. 전반적으로 말해서 어느 한 방향으로 에너지를 방사할 수 있는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은 조만간 에너지 펜듈럼을 만들어낸다. 펜듈럼은 온갖 고상한 가면 뒤에다 진정한 동기를 숨기지만 그 활동은 지지자 개개인의 운명을 파멸로 끌고 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파괴적 펜듈럼의 영향 아래 자신을 내맡긴 사람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펜듈럼은 희생자를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인생 트랙으로부터 멀리 떼어놓는다는 점이다. 펜듈럼의 속성을 살펴보자. 펜듈럼은 그 지지자의 에너지를 먹고 산다. 그로써 펜듈럼은 진폭이 점점 커진다. 펜듈럼은 에너지를 최대한 많이 얻기 위해 지지자를 가능한 한 많이 끌어들이려 한다. 펜듈럼은 지지자 그룹을 다른 모든 그룹과 비교하고 대항하게 한다. 우리를 좀 봐. 우리가 저들보다 더 낫지? 펜듈럼은 지지자가 되려고 하지 않는 모든 일을 공격적으로 비난한다. 그리고 그들을 복속시키거나 중화시키지 못하면 모조리 제거하려고 애쓴다. 펜듈럼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가능한 한 많은 지지자들을 복속시키기 위해 멋지고 매력적인 가면을 쓰고 고상한 목표로 위장하며 사람들의 감정을 조종한다. 우리는 누구나 부정적인 정보나 달갑지 않은 사건을 수시로 마주치게 된다. 이 모두는 다름 아닌 펜듈럼의 찝적거림이다. 사람들은 삶에 이런 것들이 끼어드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서도 언제나 두 가지 중 한 방식으로 반응한다. 그 정보가 큰 영향을 주지 않을 때는 거기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금방 잊어버린다. 그러나 어떤 정보가 자신을 화나게 하거나 겁을 주면, 즉 그 정보가 뭔가 자기와 깊이 관련된 것이면 사념 에너지가 거기에 사로잡힌다. 펜듈럼의 올가미에 걸려서 펜듈럼의 공명 주파수에 동조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는 화를 내기 시작하고 분개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불만을 마구 토해낸다. 무슨 뜻인가 하면 그는 그 파괴적인 펜듈럼의 주파수에서 에너지를 방사하고 있는 것이다. 펜듈럼이 그 에너지를 모두 수확하지는 않는다. 그중 일부는 가능태 공간의 특정 섹터로 간다. 그 사람의 사념 에너지의 매개 변수가 그러하기 때문에 그는 그가 피하고 싶어하는 것들만 널려있는 가능태 공간의 섹터로 옮겨가게 된다.
앞서 말한 대로 사람의 사념 에너지가 특정 주파수에 고정되면 그 사람은 거기에 맞는 인생 트랙으로 옮겨지는 것이다. 이 경우에 펜듈럼은 그 지지자에게 파괴적으로 작용한다. 펜듈럼이 그 올가미로서 그의 주파수를 붙들어 놓고 있기 때문이다. 뭔가를 피하려는 욕구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것을 갖게 될 위험은 더욱 커진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원하지 않는 것에 맞서서 싸우는 것은 사실은 바로 그것을 인생의 한 부분으로 만들려고 가진 애를 쓰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달갑지 않은 인생 트랙으로 옮겨가고 싶다면 그토록 별나게 애쓸 필요조차 없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거기다 감정을 실어주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예컨대 궂은 날씨를 싫어해서 비가 지긋지긋하다는 생각만 계속한다. 이웃이 시끄럽게 굴어서 당신은 늘 그들과 싸우거나 마음속으로 그들을 경멸한다. 당신은 뭔가를 두려워하고 그것이 당신을 불안에 빠뜨린다. 직장 일이 지긋지긋해서 일에 대한 혐오의 감정 속으로 빠져든다. 두려워하거나 혐오하거나 경멸하는 것과 같은 당신이 정말 꺼리는 것들은 당신을 어디에나 따라다닐 것이다. 물론 피하고 싶은 다른 것들도 많지만 그것이 지금 당장 당신을 크게 괴롭히지는 않는다. 이런 경우 그 일들은 당신의 인생에 끼어들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꺼리는 그것이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허용하여 혐오감을 느끼고 부정적인 감정을 품자마자 그 원치 않는 일은 틀림없이 당신의 삶 속에 현실화될 것이다. 삶에서 원치 않는 일을 제거하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의 사념 에너지를 사로잡고 있는 펜듈럼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제부터는 펜듈럼이 찝쩍거리도록 놔두지도 말고 그 게임에 빠지지도 말라. 파괴적인 펜듈럼의 소나귀를 빠져나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펜듈럼을 그냥 지나가게 하거나 멈추게 만드는 것이다. 이 방법들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펜듈럼이 그냥 지나가게 하기. 펜듈럼과 싸우는 것은 헛수고다. 이미 말했듯이 펜듈럼과 싸우는 것은 펜듈럼을 당신의 에너지로 먹여 키워주는 것이다. 성공을 위한 첫째 조건은 펜듈럼과 싸우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첫째로, 당신을 괴롭히는 것을 싸워서 떼어놓으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그것은 더욱 기를 쓰고 당신을 따라다닐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입버릇처럼 될지도 모른다. 제발 나를 편안히 좀 내버려둬. 모두들 저리 꺼져. 당신은 당신을 괴롭히는 펜듈럼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그 펜듈럼을 당신의 에너지로 먹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더욱 더 달라붙는다. 둘째로, 당신은 이 세상 어떤 것도 비난하거나 바꿔놓을 권리가 없다. 미술관에 전시된 작품을 볼 때처럼 좋든 싫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미술관에서는 마음에 들지 않는 작품이 많아도 그것이 보기 싫으니 치워버리라고 요구할 생각은 떠오르지도 않을 것이다. 펜듈럼이 존재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면 당신에게는 펜듈럼을 저 혼자 내버려 둘 권리, 곧 그것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권리가 있음을 깨닫게 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펜듈럼과의 싸움에 말려들지 않는 것이다. 펜듈럼을 비난하지도 말고 화내지도 말고 침착성을 잃지도 말라. 그 모두가 펜듈럼의 게임에 말려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와 정반대로 하라. 펜듈럼에게 이미 주어진 것, 피할 수 없는 악으로 묵묵히 받아들이고 거기서 떠나라. 어떤 형태로든 싫은 마음을 보인다면 펜듈럼에게 에너지를 뺏기게 될 것이다. 선택하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려면 거부하기를 먼저 배워야 한다. 사람들은 대개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잘 몰라도 무엇을 원하지 않는지는 분명히 알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원치 않은 일로부터 벗어나려고 애쓰다가 그와 정반대의 결과를 일으키고 있다. 거부하기 위해서는 받아들임이 필요하다. 여기서 받아들임이라는 말은 무엇을 껴안아 자신의 일부로 만들라는 의미가 아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받아들임이란 만물이 그 자체로서 존재할 권리를 지니고 있음을 인정해주고
그것을 담담하게 지나쳐가라는 뜻이다. 받아들이고 놓아보내는 것. 그것은 모든 것이 당신을 통과하여 지나가도록 허용하고 그것이 떠나갈 때 미련 없이 보내주는 것이다. 그와 반대는 받아들여서 곁에 붙들어 두는 것, 그리고 거기에 집착하거나 저항하는 것이다. 삶에서 어떤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거기에 대해 생각하기를 멈추고 그것을 담담하게 지나쳐가라. 그러면 그것은 당신의 삶에서 사라질 것이다. 삶 밖으로 어떤 것을 내던진다는 것은 그것을 회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시하라는 뜻이다. 회피하는 것은 어떤 것을 자기 삶 속으로 들어오도록 허용하면서 동시에 거기서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이다. 무시한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도 거기에 반응하지 않으며 따라서 그것을 삶 속에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뜻한다. 당신이 라디오 수신기라고 가정해보라. 잠에서 깨어나면 당신은 매일같이 진절머리 나는 방송을 듣는다. 그 방송이란 바로 당신을 둘러싼 세상이다. 그러니 그저 다른 주파수로 다이얼을 돌려라. 펜듈럼 끄기. 펜듈럼이 그냥 지나가게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펜듈럼을 간단히 무시하거나 피할 수가 없는 경우다. 펜듈럼을 끄는 데는 유머 감각과 창조적인 상상력이 크게 도움이 된다. 짜증을 놀이로 바꿔보라. 예를 들어 길거리나 버스 안에서 사람이 붐벼서 짜증이 날 때, 그리고 사람들이 모두 바삐 지나가느라 걸려서 길을 가기가 어려울 때, 바다새들이 떼를 지어 모여있는 남극 대륙의 해안에 서 있다고 상상해보라. 당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사실은 펭귄들이다. 그들은 우스꽝스러운 몸짓으로 뒤뚱뒤뚱 걷다가 넘어지기도 하면서 이리저리 분주하게 돌아다니고 있다. 당신은 무엇이 되고 싶은가? 당신도 펭귄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바꿔놓고 보면 주위의 사람들이 짜증 대신 호감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할 것이다. 물론 분노에 휩싸여 있을 때 자신을 제어하기란 쉽지 않다. 이런 순간에 무엇보다 가장 어려운 것은 이것이 단지 당신으로부터 에너지를 끌어내려고 애쓰는 펜듈럼일 뿐이라는 사실을 상기하는 것이다. 펜듈럼의 자극에 굴복하지 말라. 펜듈럼은 흡혈귀와 같다. 펜듈럼은 자신만의 맞춤법을 사용한다. 그것은 성가신 것에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당신의 습관이다. 지금 이 글을 읽고 나서도 당신은 몇 분 후에 잘못 걸려온 전화를 짜증난 목소리로 받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이 펜듈럼임을 상기하는 습관을 기르기로 목표를 세운다면 당신은 머지않아 펜듈럼의 도발에 대한 면역을 기르게 될 것이다. 귀찮은 상황을 마주하여 짜증과 불만 등 부정적인 감정으로 반응하면 그 감정을 일으킨 부정적 상황이 즉시 더 악화되어서 당신은 더 많은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펜듈럼은 바로 이런 식으로 점점 더 크게 흔들린다. 그리고 당신도 그것을 흔들어주고 있다. 그러니 이와는 정반대로 하라. 전혀 반응하지 않거나 이상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당신은 불쾌한 일을 당했을 때 일부러 열광하거나 백지처럼 좋아라고 날뛸 수도 있다. 이것이 펜듈럼을 끄는 방법이다. 당신은 펜듈럼이 더 이상 도발해오지 않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앞에서 말했듯이 불쾌한 상황에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습관은 펜듈럼의 주파수 포획 메커니즘을 가동시키는 스위치이다. 이것이 켜지면 펜듈럼이 당신의 사념 에너지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그런 습관은 의도적으로 다음과 같이 바꿔놓기 게임을 하면 사라질 것이다. 두려움을 자신감으로, 우울을 열정으로, 분노를 담담함으로, 짜증을 기쁨으로. 최소한 약간 불쾌한 일에 대해 이상한 방식으로 반응하기를 한번 시도해보라. 손해볼 것은 없다. 좀 우스꽝스럽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게임을 하면 펜듈럼은 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게임을 이렇게 하는 것이 우스꽝스럽게 보이는 것은 펜듈럼이 자기에게만 유리한 게임을 하도록 우리를 훈련시켜 놓았기 때문일 뿐이다. 이제 펜듈럼이 당신의 게임을 하도록 만들어보라. 그것은 무척 재미있고 당신은 그것이 얼마나 강력한 테크닉인지를 깨닫고 깜짝 놀랄 것이다.
그 이치는 이렇다. 공명 주파수와는 다른 주파수의 산염 에너지를 방사하면 당신은 펜듈럼과 공명하지 않는 상태가 된다. 그러면 당신에게는 펜듈럼이 꺼지게 되고 그 결과 펜듈럼은 당신을 건드리지 않고 평화롭게 내버려 둔다. 펜듈럼을 부드럽게 끄는 재미있는 방법이 하나 더 있다. 누군가가 당신을 괴롭히고 문제를 일으킨다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부족한지를 진단해보라. 그런 다음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상상한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건강, 자신감 혹은 마음의 평화일 수도 있을 것이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세 가지 중요한 요소는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 누구나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 사람에게는 지금 당장 무엇이 정말 필요한지를 생각해보라. 제3장 성공의 물결 펜듈럼과 정반대의 것 당신의 에너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 에너지체가 있을까? 그렇다. 그런 에너지체가 실제로 존재한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성공의 물결이다. 그것은 당신 개인에게 운 좋은 상황들이 우연의 일치처럼 한꺼번에 일어나는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만의 성공의 물결이 있다. 처음에는 약간의 행운이 찾아오다가 그 뒤에 다른 예상치 못했던 즐거운 사건들이 물결처럼 밀려오는 경우가 많다. 인생의 크나큰 행운의 시기가 마치 물밀듯 덮쳐오는 것 말이다. 이 같은 물결이 날마다 나타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것은 첫 번째 성공에 즐거운 비명을 지르면서 활기찬 기분에 젖어 있을 때만 찾아온다. 행운의 수레바퀴와 행복의 파랑새라는 말은 한가 추상적인 비유가 아니다. 성공의 물결은 당신에게 행운이 되는 인생 트랙들의 다발이다. 가능태 공간에는 이 같은 금광맥을 포함하여 모든 것이 다 있다. 그런 금광맥의 표층을 발견하고 약간의 행운을 얻었다면 당신은 그것을 따라 행운이 잔뜩 쌓여있는 다른 광맥을 타고 들어갈 수 있다. 거기에는 새로운 행운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만일 첫 번째 성공 후에 불행이 그 추한 얼굴을 다시 치켜든다면 그것은 파괴적인 펜듈럼이 당신을 금광맥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들었음을 의미한다. 성공의 물결은 당신의 에너지를 전혀 취하지 않으면서 행복을 가져다 준다. 그것은 헤엄치다 지쳐버린 사람을 해변으로 데려다주는 파도에 비유할 수 있다. 성공의 물결은 당신을 행복한 인생 트랙으로 옮겨준다. 성공의 물결은 펜듈럼과 마찬가지로 당신의 운명에는 관심이 없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의 에너지를 필요로 하지도 않는다. 원한다면 그 물결을 타고 함께 가라. 당신이 원하지 않는다면 물결은 미련 없이 당신을 비껴 지나갈 것이다. 성공의 물결은 다른 사람들의 에너지를 먹고 살지 않으므로 일시적인 구조체로서 존재한다. 그래서 그것은 결국 사라질 것이다. 마치 해안에 부딪혀 부서지는 파도처럼. 성공의 물결은 좋은 소식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그것은 다른 인생 트랙들로부터 정보를 가지고 온다. 그것이 현재의 인생 트랙에서 좋은 소식으로 해석되는 것이다. 당신이 할 일은 이 가느다란 끈을 붙잡아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인생 트랙으로 당신 자신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이제 그 인생 트랙은 당신에게 좋은 소식만이 아니라 행운을 안겨줄 상황들도 갖추고 있을 것이다. 성공의 물결은 오고 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사실 이 물결은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 에너지를 모으지 않기 때문에 약해지지도 않는다.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이 모델에 물결이라는 말을 붙인 것뿐이다. 앞서 말했듯이 성공의 물결은 순조로운 인생 트랙의 다발로서 가능태 공간 안에 정적으로 존재한다. 하나의 인생 트랙에서 다른 트랙으로 옮겨가는 것은 바로 당신이다. 그래서 당신에게는 이 광맥이 물결처럼 보인다. 당신은 그것을 자신의 인생 안으로 들여놓음으로써 붙잡을 수도 있고 혹은 펜듈럼에 의해서 그것으로부터 멀리 실려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결은 당신에게 관심이 없다. 그래서 놓치기 쉽다. 그것은 당신을 비껴 지나가서는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행복의 파랑새는 잡기가 어렵다는 믿음이 널리 생겨난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물결을 타기 위해서 아무런 노력도 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오직 선택의 문제다. 삶 속에 그 물결을 맞아들이면 그것은 당신과 함께한다. 만일 파괴적인 펜듈럼의 영향에 굴복하여 그것의 부정적 에너지에 물들면 당신은 성공의 물결로부터 멀어져 갈 것이다. 이것이 사람들이 늘 하는 일이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것이 사라져버리기 전에는. 행복의 파랑새는 당신의 손바닥에서 씨앗 쪼아 먹기를 꺼리지 않는다. 파랑새는 붙잡을 필요가 없다. 단지 파랑새를 쫓아버리지 않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고도 남는다. 이것이 선택의 자유가 지닌 가장 역설적 본질 중 하나다. 사람들은 실제로 자신을 위해 행복과 성공을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성공의 물결에서 멀어지게 하는 펜듈럼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이전 주제로 돌아간다. 선택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펜듈럼에 대한 종속을 거부해야 한다. 우리는 또한 우리의 것이 아닌 펜듈럼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 그러면 한 가지만이 남는다. 그것은 이 권리를 얻을 방법을 찾는 것이다. 긍정적 파동 전송하기. 파괴적인 펜듈럼과의 게임을 받아들이지 말고 쓸모가 있어 보이는 펜듈럼을 찾아서 게임을 벌이라. 이것은 긍정적이고 좋은 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습관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무엇이든 좋은 것, 기쁘고 고무적인 것을 보거나 읽거나 듣거든 당장 그것을 자신의 생각에다 들여놓고 행복을 느끼라. 당신이 숲속을 걸어가고 있다. 숲에는 예쁜 꽃들도 피어 있지만 독이 있는 가시도 있다. 당신은 어느 쪽을 선택하겠는가? 엘더베리 꽃을 꺾어와서 꽃병에 꽂아두면 당신은 곧 두통을 느낄 것이다.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파괴적인 펜듈럼에 반응하는 것도 이와 같다. 그 대신 제스민 꽃송이를 꺾어와서 그 기분 좋은 향기를 즐기는 편이 더 나을 것이다. 모든 긍정적인 것을 당신의 삶 속으로 가져오라. 그러면 머지않아 좋은 소식과 멋진 기회들을 갈수록 더 많이 접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당신은 고양되고 기쁨을 느끼지만 그것이 지나면 다시 일상의 삶이 당신을 끌어내린다. 주말은 끝나고 월요일이 다가오고 있다. 어떻게 하면 휴일의 즐거운 기분을 지속시킬 수 있을까? 먼저 그 즐겁고 행복한 느낌을 기억하라. 우리는 습관적으로 무미건조한 일상의 삶으로 다시 빠져들면서 멋진 일들을 망각해버린다. 그러면 삶은 더 이상 기쁨을 주지 않는다. 이것은 나쁜 습관이며 우리를 망각에 빠뜨리는 것은 펜듈럼이다. 우리는 마음속에 그 작은 축제의 불꽃을 늘 지펴놓을 필요가 있고 그 느낌을 소중히 간직해야 한다. 그저 삶이 어떻게 더 나아지는지를 지켜보라. 작은 기쁨의 실오라기를 붙잡고 모든 곳, 모든 것에서 행복의 손짓을 발견해내라. 이것은 최소한 지루하지는 않을 것이다. 트랜서핑을 하면서 보내는 매 순간들이 당신을 꿈을 향해 의식적으로 다가가게 하고 있으며 그것은 곧 당신이 자신의 운명을 운전하고 있다는 것을 뜻함을 기억하라. 이렇게 상기하는 것만으로도 평온과 확신과 기쁨이 서서히 스며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당신은 언제나 휴일이다. 휴일의 느낌을 즐기는 습관이 몸에 배면 당신은 언제나 성공의 물결을 타고 있을 것이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가진 모든 것에 기뻐하라. 관념으로가 아니라 실제로 기뻐하고 행복해야 한다. 때로는 만족하기가 정말 힘든 상황도 찾아오겠지만 순전히 실질적인 관점에서 봐서도 무엇에 불만을 토로하는 것은 매우 건설적이지 못한 일이다. 만사가 당신을 위해 완벽하게 움직여주는 인생 트랙에서 살고 싶지 않은가? 당신이 방사하는 에너지가
불만으로 가득 차 있다면 어떻게 거기에 도달할 수 있겠는가? 그런 불만의 파동은 불행한 인생 틀에게 딱 들어맞는다. 그래서 당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과는 반대되는 상황이 일어나는 것이다. 좋은 인생 트랙이란 그 위에 있을 때 행복을 느끼고 생각이 즐거움과 만족으로 가득 차는 그런 곳이다. 좋은 소식은 쉽게 흥분됐다가 금방 잊혀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다. 반면에 나쁜 소식은 매우 큰 반응을 일구어 놓는다. 그것은 잠재적 위협을 전해주기 때문이다. 나쁜 소식을 가슴에 들여놓음으로써 그것이 당신의 삶에도 발을 들여놓게 하지 말라. 나쁜 소식에는 문을 닫고 좋은 소식에 마음을 열라. 긍정적인 변화는 무엇이든 모두 인정하고 소중히 돌봐야 한다. 그런 긍정적인 변화들이 성공의 물결에 앞서오는 전령이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고무적인 소식을 들을 때마다 습관처럼 이내 잊어버리지 말고 그와 정반대로 하라. 그 소식을 음미하고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것을 추적하라. 가능한 모든 각도에서 그것을 생각해보라. 그 안에서 기쁨을 얻고 그것에 대해 추측해보고 그것이 긍정적으로 발전해 가기를 빌라. 이렇게 하면 당신은 성공 물결의 주파수로 생각하게 되고 그 매개 변수에 동조된다. 그래서 결국 좋은 소식이 점점 더 많아질 것이고 당신의 삶은 더욱 행복해질 것이다. 이것은 신비주의가 아니다. 비관적인 사람은 검은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고 낙관적인 사람은 장밋빛 안경을 쓰고 본다는, 즉 정보를 저마다 달리 여과해서 받아들이는 인간 심리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다. 이것은 현실이다. 당신은 자신의 생각이 지닌 매개 변수와 일치하는 인생 트랙으로 옮겨 다니고 있는 것이다. 자신과 그리고 주변 세상과 사이좋게 지내면 당신은 조화로운 에너지를 주위에 퍼뜨린다. 당신은 주위에 조화로운 파동의 세계를 창조한다. 그 안에서는 모든 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 긍정적인 태도는 언제나 성공과 창조를 일궈낸다. 읽어드릴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3편에 걸쳐 책의 1, 2, 3장의 내용 중 일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책의 뒷부분인 4, 5, 6장에도 흥미로운 이야기가 많으니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1권의 소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는 2권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성공의 물결을 타려면 긍정적인 에너지를 온 주위에 발산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긍정적인 수신기인 동시에 긍정적인 송신기가 되셔서 주변 세상이 빠르게 좋아지시는 성공의 물결을 꼭 타시길 바랍니다. 햇살의 책장, 햇살이었습니다.